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정보 시스템과 통합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맡은 최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B2B 통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전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ERP, 전사 자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고요. 이번 시간은 B2B, 이 비즈니스 통합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업의 IT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때 이 IT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데 이 개발 시스템이 IT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통합이죠. 기업 내에서 IT 시스템이 들어올 때 그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통합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통합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이해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기업들이 이제 정보 기술을 사용하고 우리 자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ERP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런데 이 정보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 자사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개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해 왔어요. 정보 기술에 대해서도 정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입되는 여러 기능별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들이 너무 과도하게 사용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능별마다 시스템을 도입했던 겁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도입해서 한 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 하나에 사는 비용도 너무 과도하고 그걸 통합하는 데 비용도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업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니즈가 생겼다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합하게 필요하게 되는 게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 통합, 즉 SI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SI가 바로 그 필요성에서 생겨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서비스에서는 뭐가 있냐면 시스템의 설계를 하거나 최적의 하드웨어 선정, 그리고 발주를 하고 조달하고, 그리고 사용자 필요에 맞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시스템 유지, 시스템 보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시스템 통합 사업자, 시스템 인테그레이터, SI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 SI 사업자는 고객의 목표를 이루고자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정보기술 시장에서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인 비용을 감소시켜서 높은 시스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 자원을 알맞게 구성하고 투입해서 통합 관리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스템 통합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 시스템 통합을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투자가 너무 비싸지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생겨난 서비스가 SI란 거고, 그 SI 서비스에서는 뭐 시스템 설계부터 유지 보수까지 있는데 그걸 계속 통합하고 관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통합의 개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 자원을 가장 알맞게 구성하고 투입하고 통합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에 대한 기본 개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보 시스템 자원을 알맞게 구성하고 투입하고 통합 관리한다는 것, 시스템 통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시스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정보 시스템 통합이 발전함에 따라 어떤 것까지 통합을 하는지 이것도 발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해서 기업 대 기업 아니면 일 대 일로 통합을 할 때 기업 간의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고자 할 때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시간에 따라 아니면 가치 증대에 따라 얼만큼 복잡해지고 얼만큼 비용이 커지는지를 알아보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하는 정보 환경이 변화하니까 시스템 정보 환경이 변화하니까 그걸 적응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어요. 기존에는.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 그리고 호환이나 통합 이런 문제가 커진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본다면 기업의 합병, 흡수 이런 것도 이루어졌을 때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잖아요, 기업마다. 그랬을 때 시스템 통합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필요성이 커지니까 이런 통합을 위해서 제품과 기술을 이런 통합하는 걸 말하는 걸 통합을 위한 제품을 쓰거나 기술을 말하는 게 EAI 해서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번에는 EAI 제품과 통합을 위한 제품과 기술 이걸 기반으로 하는 통합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가트너라는 이 전문 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해요. 전문 조사 기관이 있는데 이게 얘네들 조사해 보니까 정보 시스템 통합에는 발전의 단계가 있었고 초기에는 어떤 걸 통합하는 거였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통합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유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통합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정보 시스템 통합에는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라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겁니다. 발전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데이터에 의존하는 통합이고 이게 유형이 발전하면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이루게 돼서 다음에는 프로세스 통합까지 가는 이걸 설명이 있는데 이 유형의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데이터 통합입니다. 데이터 통합입니다. 데이터 통합. 제일 하위 단계고요.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의 그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순간이었을 때 가장 하위적인 기초적인 단계 데이터를 통합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흔히 사용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아예 통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에는 다양한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양산되는 데이터를 유지도 해야 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기본적으로 압축되는 압축도 보시면 ZIP, 7zip 이렇게 해서 포맷 형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통합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게 된 거죠. 포맷도 다르고요. 정보 통합 운영이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간의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솔루션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게, 교환 가능할 수 있게. 이를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브로커라고 합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인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해당 데이터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는 이를 위해서 XML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XML은 뒤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할 수도 있게 하고 사용할 수도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데이터 통합 단계가 첫 번째 개념입니다. 데이터만 통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통합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통합은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통합인 거예요. 그래서 함수 수준의 통합이라고 하는데 한번 알아봅시다. 이 함수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데 이 데이터를 함수라 하면 어떤 수식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가지는 특성을 인해서 통합이 적용되는 기법들이 너무 많으니까 현재는 이 기반 기술이 컴포넌트 기반의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해요. 이 컴포넌트 기반 기술은 컴포넌트 간의 연결이 단단하고 잘 정의되어 있어서 재사용이 뛰어나요. 그래서 예전 방법에 비해 소프트웨어 제작 비용도 적게 들고 유지 보수가 편리합니다. 자, 그 컴포넌트 제작 방식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 아니면 자바 진영의 EJB 해서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 해서 제작 방식이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컴포넌트라고 이런 제작 방식을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그 컴포넌트 방식은 이 기술 구현 방식이라 하나로 보면 되고 이 컴포넌트 간에
연결도 좋고 재사용성도 데이터를 쓰는데 좋아서 제작 비용도 적게 들고 해서 유지 보수까지 뛰어나니까 이 애플리케이션 통합할 때 컴포넌트 형식의 기술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쓰냐 라는 건 컴포넌트 연결이 잘 되고 재사용성도 좋고 소프트웨어 제작 비용과 유지 보수도 편리하고 하니까요. 세 번째가 프로세스 통합입니다. 프로세스는 어플리케이션보다 한 단계 더 높아요. 그래서 하나의 조직 아니면 여러 조직이 걸쳐 있는 시스템 사이에서 순서, 계층, 이벤트, 실행 로직, 정보의 이동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 기본 규정. 우리 정보의 시스템에서 정보의 순서는 아니면 계층은 이렇게 돼 있고 이벤트는 이렇게 일어나고 실행 로직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 모델을 정의하는 능력을 전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통합은 기업 내부와 기업 간의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하면서 어떻게 써요? 이 정도로 통합된다. 기업 정보가 들어가는 순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계층, 이벤트, 실행하는 방법, 정보의 이동, 방식 이런 것까지 다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 상대방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일 뿐만 아니라 전략까지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자세하게 통합하는 거잖아요. 단계가 높으니까 그만큼 우리 회사 내에서도 전략적으로 좋아지고 이 전체가 다 우리 회사의 전략으로 다 일원화돼서 나갈 수 있으니까 기술일 뿐만 아니라 전략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통합 기술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 프로세스 자동화, 워크플로우, 프로세스 통합 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성할 때 이 시각적 디자인이나 시뮬레이션, 도구 어떻게 이렇게 비즈니스가 운영되는지 그걸 디자인하고 시뮬레이션, 도구와 방법까지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사용자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어떻게 자동으로 이루어질 건지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도구와 방법을 말하고요. 워크플로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사용자 그리고 사용자하고 상호작용이 있는 자동화 과정. 사용자가 어떤 일의 흐름대로 간다라는 걸 자동화돼서 과정을 지원하는 거죠. 네 번째가 프로세스 인터그레이션에서 프로세스를 아예 통합하는 거죠. 프로세스 모델링, 자동화, 워크플로우 이걸 다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단계가 있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게 프로세스 통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프로세스 통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프로세스 통합. 그래서 프로세스 통합이란 건 이렇게 전부 일을 하는 과정 하나하나까지 다 통합하는 거니까 얼마나 뛰어난 거겠어요. 조금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기술들까지 통합을 하는지 데이터만 통합할 건지 어플리케이션까지 통합할 건지 프로세스 통합할 건지에 따라 그 정도의 단계가 있다. 그리고 이 통합의 개념은 이런 거고 통합의 유형은 이렇게 돼 있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봤어요. 자, 조금 더 발전해서 이 통합을 이뤘어요. 통합을 이뤘는데 통합을 이뤘을 때 쓸 수 있게 하는 정보 시스템을 여러분들과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보 시스템이 어떤 거에 있냐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합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첫 번째가 EP, 전사적 통합입니다. 그래서 EP라 하면 엔터프라이즈 포탈, 기업 정보의 관문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포탈 기술,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 있죠. 인터넷 포탈이라고 하면 네이버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 기업의 지식 관리를 적용해가지고 기업 내에서 EP라는 기업 정보의 관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 지식 관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관리하듯 기업 내에서도 이거 관리하는 포털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 화면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기업 내부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하나의 창에서 관리하자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인터넷 포털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업 정보의 관문으로 여러분들 인터넷 켜면 뭐 네이버 돼 있으신 분도 있고 구글 돼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기업에서 켰을 때 그런 포털이 있어서 우리 데이터도 볼 수 있고 형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EP라고 말하는 거예요. 엔터프라이즈 포털. 약으로 말하는 거고, EP가 뭐 여러분들 생각하면 홈페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기업의 역할에서 엄청 길잡이도 되고 창구 역할도 하기 때문에 대표 홈페이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무의 성격이라든지 등급에 따라 회사 정보의 원스톱으로 완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능화돼 있죠. 얘네들은 시스템에 따라 여러분들 등급에 따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다 다르게 하고, 직원들은 이런 사내 각종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라든지 인터넷상의 수많은 외부 자료를 종합해서 자신의 역할이나 업무에 적합한 정보나 지식을 추출할 수도 있게 해주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기반과 단일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직원 물론 고객, 협력사 모두 이 각종 정보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관리하게 되면은 지식을 획득하는 데 비용은 어떻겠어요? 더 많이 들까요? 창구가 많을 때 비용이 들까요? 창구가 적을 때 비용이 더 들까요? 창구가 적을 때 비용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 포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P. 국내에선 다양한 이런 기업 포털 솔루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리한 사용, 광범위한 정보 접근, 최신의 정보 이런 걸 다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무기로 해가지고 여러 기업에 도입되고 있거든요. 관리도 용이하잖아요. 그리고 협업도 가능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포털이니까, 그리고 개인화 기능도 가능하고 강력한 보안도 가능하고 요즘에는, 그리고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걸 정보 요청해도 대응하는 엄청 확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되게 이게 많아요. 그래서 기업 포털이라는 게 통합 정보 시스템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EAI입니다. 왜 EAI는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이에요. 아까는 엔터프라이즈 포털이었죠. 기업 정보의 관문의 형태였고 통합 정보 시스템이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이에요. 기업 정보의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게 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비즈니스 환경이 들어오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이 24시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화됐죠. 빠른 응답 속도를 원한단 말이죠, 고객들은. 내가 뭔가 요청했을 때 빨리 이걸 대응해 주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들도 응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빠르게 하려고. 그 처리 결과도 즉각적으로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신뢰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고객 만족도 끌어내주고. 그래서 이 기업 내부적으로는 이런 외부 환경을 적절히 반영해서 내부 시스템 간의 통합 필요성이 증대된 거죠. 외부 환경을 반영해서 이런 고객들이 원하는 걸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어플리케이션은 복잡한 연결이 요구되고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개발, 관리 이런 간소화될 수 있는 EAI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EAI는 뭐냐면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 내에서 각종 어플리케이션 간의 상호작용,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 솔루션이나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간의 상호 연동을 가능하게 하는 뭐 기술일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EAI를 하면 시스템 구성하면은 이걸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성한다. 아까는 포털 형태였고 이걸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성하면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실시간에 모든 사내 어플리케이션에도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게 되고 사내 시스템 간에서 주고받는 데이터에서도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관리도 쉬워지고요. 그리고 데이터 간에서 통합 관리, 시스템 분석, 시스템 관리 이런 역할을 통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포탈 형태도 있지만은 EAI를 통해서 아예 데이터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상호 연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리 결과를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겁니다. 앞에는 조금 더 포털 형태를 통해서 지식 창구를 관리하고 적용한다고 치면 EAI는 조금 더 내부 시스템 통합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내부 시스템 간의 데이터도 실질적으로 바로 업데이트 되고 연결도 주고받고, 왜냐? 이 고객에 대한 대응 서비스, 응답 속도, 처리 결과 즉각적으로 제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외부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국내에서는 너무 많아요. 삼성전자, 한국통신, 뭐 시티뱅크, 포스코 EAI 도입했어요.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형태가 더 발전된 형태도 많습니다. 금융기관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EAI에 대한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구축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서 EAI 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사례, 농협에 대한 사례를 우리 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도입하게 됐냐면 인터페이스 형태를 통합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표준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시면 모바일에서 여러분들 농협을 이용할 때, 아니면 인터넷에서 농협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환경이 다르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형태를 통합한다는 거고 표준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종합 정보 시스템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게 하고 통합하니까, 표준화 시키니까, 그리고 향후 비즈니스 변화에서도 신기술 적용하는 데도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농협에서는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미 농협 같은 경우에는 구현된 시스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업무 복잡해지고 시스템 환경 표준화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걸 이제 EAI 시스템 구축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농협 금융 환경에서도 너무 빨리 변하니까 이거 인프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경영진도 이걸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터페이스 표준을 만들어서 인터페이스 통합하고 표준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라는 게 농협에 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배경이죠. 그래 되니까 이제 2001년부터 얘네들이 EAI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술 검토를 시작했어요. 2002년 8월까지 팀 만들고 검토 작업 실시했어요. 그리고 2003년에 2월부터 6월까지 해서 표준화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1단계, 2단계에서는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각각의 부서마다, 프로젝트마다. 구축해보니까 이 1000건 이상, 이 1000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운영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그 처리 속도도 너무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예 눈으로 보는 트랜잭션 모니터링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도 구현했고, 장기적으로는 BPM, 프로젝트 매니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까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계획을 지금 계속 갖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이런 것들이 잘 운영돼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농협 사례들을 통해서 EAI가 잘 적용된 사례들도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기업 간의 통합입니다. 기업 간의 통합. 우리가 앞에서 전사적 통합을 얘기했어요. 전사적으로 전체적인 통합을 말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 간의 통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인터그레이션, 기업 간의 전산 시스템을 연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업 내에서 사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걸 EAI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B2BI는 기업 간 통합 B2BI는 기업 내부가 아니라 기업과 외부 협력 업체 간에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외부 협력 업체 간, EAI는 어디라고요? 한 기업 내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거고, 그게 EAI. B2BI는 기업 내부가 아닌 기업과 외부 협력 간으로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B2B 거래할 때 발생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 방식이 있을 건데, 기업 간,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 뭐 기업과 B2B, 이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뭐 이 마켓플레이스 간에 B2B 이 마켓플레이스, 뭐 이 마켓플레이스 간에 시스템을 통합하는 거죠. 왜냐하면 각기 다른 기종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간의 업무 프로세스가 딱딱 끊기는 거예요.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는 게 B2B 이마켓플레이스거든요. 그래서 각사의 내부 시스템 간의 거래를 관여하는 물류, 통관, 결제, 서비스 이런 걸 모두 통합해서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 거죠. 그래서 시스템 통합을 안 하게 되면 업무 프로세스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 마켓플레이스 사이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데이터 변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 하니까 그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생각해 봅시다. 뭐 두 기업 간의 경매, 역경매, 구매 처리 이런 게 업무가 이루어지려면 두 회사가 서로 이어질 수 있는 공통의 포맷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수와 관계없이 업무를 매끈하게 연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B2BI 개념이고,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게 B2BI 솔루션인 거예요. 그래서 B2BI는 기업 간의 협업 솔루션으로 인기가 급증하는, 협업할 때 쓰는 거예요. 협업. 우리 기업 내부가 아니라. 그래서 인기도 많아지고 있고, 특히 우리 요즘은 글로벌화가 되니까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는 거죠. 기업의 실시간 통합 운영이 가능해지게. 그래서 금융권에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많이 사용되었고 상이한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적용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B2BI라는 게 기업과 외부 협력업체 간의 워크플로우라든지 기업 간의 협업이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건 거죠. 그게 B2BI고 이걸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를 B2BI 솔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에서 EAI인 거예요. 앞에 우리 EAI 있었잖아요. 그래서 EAI와 B2BI를 포괄하는 거예요. 새로운 통합 기술로 말하고 있고, 이게 이제 기업 내부도 통합을 하고 기업 간에도 통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EAI는 기업 간의 모든 통합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EAI B2B는 EAI가 B2BI를 포괄하는 새로운 통합 기술이니까 E-Business Application Integration이니까 더 큰 거죠. 그래서 각종 어플리케이션, 기업과 기업 간의 E-Business 필요한 각종 어플리케이션 모두 연동시켜 주는 거죠. 세 번째는 BPM입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게 환경 변화는 계속적으로 오고 이 기업의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업무의 중복, 소요시간 증가 이런 것들을 함께 증가하니까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업무 간 효율적 연계가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BPM이라는 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기업이 생존을 위해서 환경을 적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됐다는 거죠. 왜냐면 기업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중복 소요 시간 이런 걸 최대한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지 기업 환경을 적응하는데 시간이 충분히 빠르지 못하니까 이걸 더 올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뭘 중심으로 하냐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업무 간 효율적 연계를 하고 자동화를 도모하자는 게 BPM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뭘 중심으로 한다?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비즈니스가 흘러가는 일을 중심으로 업무 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자동화를 만드는 게 BPM이에요. 그래서 이 BPM을 뭐라고 하냐면 조직 내부 아니면 조직 간 걸쳐서 일어나는 사람 또는 시스템 이런 애들을 상호작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식별하고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다 들어가는 거죠. BPM 조직 내부 아니면 조직 간 그리고 이런 걸쳐서 일어나는 사람이나 시스템 전부를 시스템 간에 일하는 것 모두 전부를 상호작용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식별하고 이해하고 관리하는 거 이게 BPM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도 많지만 뭐 프로세스 다 비슷합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석, 정의, 실행, 모니터링, 관리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툴 그래서 사람과 어플리케이션이 같이 적용되는 거고 그게 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 처리 자동화가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걸 BPM을 도입하게 되면 목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프로세스적 관점, 조직 관점, 시스템적 관점, 고객 관점으로 해서 도입 효과가 확 나타나요. 어떻게 되냐면 프로세스 관점을 보면 체계적으로 업무가 수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업무 자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런 업무 효율적 연계도 가능하게 하고 자동화를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업무 프로세스 체계적으로 가능하고 프로세스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도 이루어지게 하고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가능해지고 분석도 시행할 수 있어서 문제점이 빨리 보인다는 거죠. 조직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고 그거에 대한 자동화 관점이 들어가다 보니까 업무 처리나 지식 관리가 통합이 돼서 실시간에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쉽고 편리하게 갈 수 있고 시스템 관점에서는 개발 시간과 비용이 단축돼서 업무 규칙 변동 시 신속하게 반영할 수도 있고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고객 관점에서는 투명하고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해서 고객 신뢰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BPM은 이런 역할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세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조금 더 일이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걸 보시면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조금 더 이해되는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BPM이 우리가 매니지먼트잖아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매니지먼트 하는 게 BPM이고 BPM 안에는 BPD, BPE, BPA, BPI 해서 이런 시스템 때문에 아까 우리 그런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정리부터 한번 봅시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매핑을 해서 프로세스가 어떤 유형이고 도식화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연계되고 있고 어떻게 정합적으로 어떻게 이게 연계됐는지 맞는지를 체크해주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하는 이유 그리고 이거 성과는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 것까지가 하는 게 프로세스 정립이고 이 프로세스를 정립되고 나면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하는데 이 프로세스를 돌리기 위해서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하고 강제도 실행해보고 업무 자동 공지, 진행 상황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실행해 주는 겁니다. BPM에서. 그리고 비정형 협업 업무까지도 전용 업무 연락이라든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현황도 관리해 주고요. 아예 프로세스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측정도 하는 거죠. 프로세스가 잘 됐는지 못했는지 측정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걸 계산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BPM이 많은 업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프로세스 관리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SK 하이닉스 아시죠?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습니다. 기업 환경 변화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법제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자 했었어요. 법제 업무 프로세스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왜 하려고 하면 법제 업무, 법 쪽에 관련된 업무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확보하고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법제 같은 경우는 법은 정확하고 정리가 되기 쉬우니까 서류를 전산화해서 연구 보존하고 자료 손실을 예방하고자 했죠. 똑같은 일을 또 다시 할 필요가 없으니까 법 같은 게 문제가 들어왔을 때는 형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게 구축을 했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없어서 기존에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처리했던 거를 웹 기반 개발과 BPM 솔루션 같이 넣어가지고 구축 방법론 검토하고 태스크포스 팀 해가지고 팀을 꾸린 거예요. 그래서 임무, 롤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태스크포스 전원이 테스트 및 검증을 거쳐서 시스템 완성도 높였다는 거죠. 도입해보니까 업무 지원 요청 시 시스템 통해서 사용자 편의성이 너무 좋았고, 현업에서 요청한 사료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업무가 지적됐는지 그게 10%, 20% 이것까지 모니터링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표준 계약서 활용해서 법제화, 아까 법적인 부분을 프로세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준 계약서를 만든 거죠. 이걸 법제화해서 프로세스를 시스템에 넣기 위해서. 그래서 사용자 이해도도 더 올라가고, 업무 시간도 단축되고, 생산성도 나아지고, 이해도도 올라가니까 담당자 책임 서비스 가능하고, 팀원,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너무 좋아지는 거죠. 프로세스 측면에서도 서류 처리 시간이 30% 관리되는 겁니다. 감소되는 겁니다. 이런 효과들이 하이닉스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통합 시스템 쪽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봤죠. 기업 간의 통합, 전사적 통합. 그래서 전사적으로 아예 기업 내에서 통합하는 방법, 그리고 기업 간에서 통합하는 방법, 기업 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방법, 그 기업 팀 간의 팀 프로세스 방식으로 통합하는 방법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 통합하는 기술에는 아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기술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합하기 위해서 기술들이 필요한데, 아까 기술들 중에서 뭐 XML을 통해서 통합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기술까지만 알아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들로 통합하는 기술들이구나, 기술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통합 기술은 XML이에요. 이 XML은 왜 나왔냐면,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변화 요인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인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면서 비즈니스 형태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 있던 형태보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혁명이 B2B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기업들이 원자재, 유지, 모주, 품목 이런 것들을 자산 물건 판매하는데 전자상거래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별로는 업체들이 그 협약,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 마켓플레이스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가,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보이는 전자상거래들은 B2C 개념들이 많은데,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업체 간의 시스템 사이에 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통된 언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12번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B2C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팔 수 있었는데, 기업 간에 하려고 하니까 얘네들 기업 간에 정보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통된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XML을 통해서 B2B 비즈니스 모델 변화, 시스템 공통 언어 담당하였던 1세대, 이런 단순하고 엄청 용이하고 웹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던 HTML, 그 다음 세대는 최근 차세대 인터넷을 갖고 오고 있는 XML, 이 순서로 왔거든요. 1세대, 예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HTML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웹 발전에서 HTML 했고, 그 다음에 차세대 인터넷 언어로 받고 있는 게 XML이에요. 인터넷 전자상거래 개발을 위한 언어란 거죠. 그래서 Extensible Markup Language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언어예요.
여러분들은 뭐 볼 수는 없겠죠. 봐도 이게 XML인지 모르고. 근데 이 XML은 왜 쓰냐면 HTML은 하이퍼텍스트 인터넷 웹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XML은 기존 데이터보다 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다 쉽게 표현하고 교환, 저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는 기업 간의 거래다 보니까 무역, 금융, 멀티미디어, 전자상거래 이게 다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중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는 두 기업만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합된 구조나 언어가 필수적이라서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 표준을 XML로 이용하는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XML은 매우 개방적인 구조예요. 매우 개방적인 구조입니다. HTML보다. 그래서 정보의 수집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편집이 엄청 자유로워요. 그래서 기존의 상이한 데이터나 문서 포맷을 유지한 기업 정보 시스템 간의 통합이 쉽기 때문에 기업에서 XML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XML은 정보 교환하는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중립적인 포맷으로 이 오라클, IBM 이런 여러 업체들 간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XML이 만드는 선, 마이크로소프트, 넷스케이프, SAP부터 이런 업계들만의 XML을 많이 사용하니까 기업들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 특히 서로 다른 플랫폼상에서 구현된 어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상호작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XML이 된 거죠. 그래서 이 XML이 많은 기술 웹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언어들 중에 하나인데 그 언어들이 발전해서 XML이라는 게 된 거고요. 특히 이제 B2B 거래를 위해서 XML이라는 언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HTML, SGML, XML 같이 나눠서 비교를 해보면 HTML 같은 문서 재사용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응용 분야, 응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보시면 단순한 구조의 문서나 내용이 너무 길지 않은 문서만 HTML로 작성이 가능하고 XML 같은 경우에는 웹상의 문서 교환을 위해서 방대한 내용이나 구조 요인을 기술할 수 있는 문서가 되는 거예요. 문서 작성은 HTML 용이하고 논리 구조 작성이 조금 난해하지만 SGM이나 XML은 매우 복잡해요. 작성하는 방법은 XML로 작성하는 방법은 그리고 문서 검색하는 거는 효과적이나 검색은 조금 난해하고 XML은 XML이나 SGML은 검색 정확하고 문서 구조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다 보니까 엄청 틀이 좋은 거죠. 그리고 링크나 문서 언어 형식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 표준과 비교해보면 HTML 표준과 비교해보면 XML이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XML이 B2B로 많이 사용되는구나 라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XML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HTML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어떻게 표현하겠다는 기술을 하는 건데 XML은 내용을 기술해서 여러 가지 화면으로 표현, 수정, 편집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화면 표현만 하는 게 아니라 내용 안에 넣어놔서 이걸 사용하면 여러 가지 화면으로 표현, 수정,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고 고정된 태그 없어서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고 안에 문자, 음성, 동영상 이런 데이터 구조를 다 대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XML 같은 경우는 데이터 처리가 자동화 때문에 사람이 배제한 자동화 작업에 더 효율적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단점도 있다는 거죠. 어떻겠어요? 메시지가 다 들어가니까 매우 크고 복잡하자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설명 언어가 아니라 언어를 만드는데 이 데이터 설명 언어를 만드는데 필요한 메타 언어예요. 언어의 언어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표준화가 되어 있는 언어보다는 설계상의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지만 해놓고 나면 좋다는 거죠.
왜? 인터넷은 발전했고 속도가 빨라지니까 충분히 HTML로 표현해야 됐던 게 XML 정도 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웹 서비스입니다. 통합하는 기술로서 두 번째가 웹 서비스입니다. 웹 서비스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죠? 인터넷상에서 단일화 비즈니스 아니면 다수 비즈니스 업체 간에서 기존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을 결합시키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인터넷상에서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을 결합시키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표준 기술을 사용해서 모든 비즈니스 기능을, 서비스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인 거죠. 연결고리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웹 서비스가. 그래서 이 웹 서비스는 거래업체 간에 생길 수 있는 이질적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 언어 이런 것들을 극복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웹 서비스는 엄청 표준화된 기술이 돼버린 표준 기술이 돼버렸고요. 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업 거래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 사용자적 관점에서 보면 웹에 대한 다양한 채널 접근도 하고 기본 정보 검색도 되고 그리고 웹의 다양한 서비스까지 제공받으려 하기 때문에 이 웹 서비스가 하는 역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쪽으로 보시면 일반 사용자적으로 보시면 웹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 쇼핑, 주식 거래 다양한 서비스 받는 것이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 간 경쟁이 더 세지니까 웹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 시스템을 더 도입하게 되는 거죠. 뭐 ERP, KMS, CMR 이런 걸 통해서 기업 정보 시스템이 요구됐고 단순한 사무 자동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업 내부 정보의 통합, 공유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고 더 좋은 환경을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거고 앞에서 배웠던 뭐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 메인프레임, ERP, CRM, SCM 이런 특수 목적을 가진 도입한 패키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웹 어플리케이션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동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웹 서비스란 건. 그리고 협력적 전자상거래라고 해서 외부 정보 시스템 실시간으로 데이터 처리까지도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업 관점에서 웹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게 하는 게 XML 기술로 하는 웹 서비스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걸 통해서 서비스 제공하니까 기업 간의 상호작용까지 원활하게 되는 환경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기업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이 통합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서비스였고요. 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통합이 있고 그 통합의 방식에는 어떠한 정보 시스템이 있고 그 정보 시스템은 어떠한 형태로 정보 시스템이 통합이 되며 그 사례들도 여러분들과 몇 개 이야기해 봤어요. 그리고 기업 내부 통합도 있지만 기업 간의 통합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기업 간의 통합은 어떤 형태로 됐었고 이걸 통합하기 위해서 이런 통합 기술들은 XML이라는 기본 언어 기술과 웹 서비스라는 보여주는 기술인 거죠. 그 보여주는 기술들이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한 2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세 번째 시간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서비스 지향 통합 방법에 대해서 연결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